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 백승민입니다. 지금 우리가 7월 14일 시험을 보게 될 건데 쓰기 부분을 조금 준비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항상 공부를 잘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의는 잘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고 진짜 정말 우리 꼴찌들을 위한 강의, 가능성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강의를 일단은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약간 뭔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 법칙을 적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엄청난 이익을 누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게 말 덩어리가 있어요. 우리 쓰기 배열하기는 사실상 이 말 덩어리들을 어디에 배열하느냐, 그 경우의 수를 찾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보통 평균적으로는 말이 4덩어리 아니면은 5덩어리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덩어리들이 각각의 자리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봤을 때 보면요, 4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24가지의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가지의 덩어리는 이 1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한 덩어리만 추가되더라도 엄청나게 경우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지금 4덩어리를 3덩어리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은, 그러면 엄청나게 경우의 수가 또 줄어들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더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뒤에 명사가 따라 붙어요. 그러면은 이 명사를 지금 여기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싱거라고 하면은 얘는 성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를 덧자 뒤로 옮긴과 동시에 이 2개의 덩어리가 한 개의 덩어리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총 우리가 3개의 덩어리만 잘 배열해 주시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찍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단지 6가지의 경우의 수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것들 뒤에 뭐가 따라온다라고 해서 제가 정해져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조금 알려드리자면요, 일단은 구조조사라고 하는데, 일단은 구조조사라는 용어가 필요 없이 일단은 더라고 하는 애, 뭐뭐의라는 뜻 가지고 있는 애나, 아니면은 품사 중에서 개사 있죠. 전치사라고도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건이라고 하는 애들이나, 아니면은 또이라고 하는 애들, 아니면은 뭐 바라고 하는 애들이나, 아니면 비, 요런 애들이 바로 전치사, 개사라고 하는데, 얘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사, 뭐 간단하게 거, 아니면은 뭐 잔을 세는 양사, 빼이, 아니면 또 뭐 있습니까? 뭐 상자를 세는다니라고 해서 흐어 같은 애들도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에 뭐 이제 봉지를 세는 단위로 빠오라고 하는 애들도 나올 수 있죠. 요런 애들이 바로 양사인데, 더, 개사, 양사 뒤에는 거의 뭐가 붙느냐, 명사라고 하는 애가 붙어버리게 됩니다. 비록 안 붙을 때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은 80% 이상 정도는 명사가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를 위해서 이런 것들 뒤에 명사를 안 붙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이렇게 더, 개사, 양사가 오게 되면은 80% 정도는 뒤에 명사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둘을 붙이고 시작하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저번 달 시험에서 실제로 나왔던 6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 덧자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에서 덧자 보이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찾으셨어요? 네, 찾고요. 세 번째도 보이시나요? 네, 덧자 또 나왔고요. 다음에 여기서는 더는 아니고 뭐가 있나요? 전치사 바라고 하는 애가 있고, 다음에 이쪽에서 보시면은 또 덧자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시면은 덧자가 무려 2개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덧자나 아니면 개사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알맞은 명사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 명사는 화이라고 해서 얘는 의심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의심이라는 뜻의 이제 명사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대학교, 다쉐라고 하는 거 명사 찾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세 번째에서는 싱거라고 해서 성격이라고 하는 애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자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는 지금 보시면은 링치엔이라고 해서 잔돈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있을까요? 申请表라고 해서 신청표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 마지막은 두 개 찾아내겠죠. 덧자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하나는 뭡니까? 影响이라고 해서 영향이라고 하는 애. 영향을 주다라는 뜻도 되지만 영향이라는 뜻의 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이라고 하면은 우위, 우정이라는 뜻의 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다 각자 흩어져 있는 애들을 지금 이산가족이에요. 완전히 흩어져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 딱 만나게 해주는 거죠. 어떻게 만나게 해주느냐.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나게 해준과 동시에 우리가 골라내야 되는 덩어리 수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상 이제부터 6가지의 경우의 수만 놓고 어디다 넣으면 될지 그것만 고민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이 덧자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어 아니면은 목적어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동사를 찾은 다음에 그 앞뒤로 주어나 목적어로 삼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인치러라고 하면은 야기했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럼 얘가 동사가 되면서 이 타더화라고 하는 애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징차더화이라고 하면 경찰의 의심이라고 하는 애가 목적으로 들어가면서 주술목 간단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얘가 동사라고 하는 거를 판단한다면 앞뒤로 들어가면 되는 애들만 잘 골라주셨으면 됐어요. 그러면 아까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상 2가지 위치에만 잘 찍어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해석을 좀 잘해주시긴 하셔야겠죠. 자, 여기 또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3번째 문제를 한번 보면은 수어를 한번 찾아보면 여기에相反이라고 해서 얘는 상반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이라고 하면 완전히라는 뜻의 부사가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相反은 형용사기 때문에 어차피 목적어를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쳐놓은 덩어리를 주어로 삼아다가 맨 앞에다가 넣어주시면은 그 자매 둘의 성격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좁혀주면 좁혀줄수록 만나게 하면 만나게 해줄수록 자리가 정해져 있는 애들을 만나게 해주면 해줄수록 여러분들이 찍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정말 아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시험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애들을 한번 어떤 식으로 실전 문제에서 사용하면 좋을지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자리가 정해져 있는 애들 몇 가지만 더 언급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축하하다라는 뜻 있죠. 여러분들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하나요? 쭈니 생일 快乐 라고 얘기하죠. 그 쭈라고 하는 애는 거의 보자마자 그냥 무조건 문장 맨 앞으로 넣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징이라고 하는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의미 가지고 있나요? 뭐뭐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please라고 하는 용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 동사가 일단은 맨 앞으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거의 웬만해서는 80% 이상은 맨 앞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 단어를 보게 되면 무조건 일단은 앞에다가 두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판니라고 하면은 실례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얘 같은 경우에도 문장 맨 앞으로 들어가서 뭔가 정중한 표현을 가능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끝에만 들어가는 애들 당연한 애들이죠. 뭐 이제 어기조사 마나 바나 너 같은 애들 무조건 보자마자 일단 문장 끝에다가 두고 시작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단어들이 지금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총 5가지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합쳐줄 거 합쳐주고 다음에 자리가 정해진 애들 정해진 대로 한번 넣어줘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마는 어디로 가겠어요? 문장 끝으로 가는 게 당연하죠. 일단은. 자, 그러면은 마가 빠진과 동시에 덧자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가 어디 떨어져 있습니까? 뒤에 있죠. 징쾅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네들 떨어져 있는 애들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만나게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거를 일단은 아까 제가 어디로 염두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덧자가 들어간 문장은 주어나 아니면 목적어로 염두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일단 세 덩어리만 잘 넣어주면 되는데, 자, 우리 수어가 어디 있습니까? 수어가 찌에샤오라고 해서 소개하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준비가 돼 있죠. 자, 우리 단어량이 진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이시아가 뒤에 붙어 있어요. 동량보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애는 뭔지 모르더라도 그냥 동사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동사의 자리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일단 중간으로 들어가고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랑 목적어를 잘 잡아줘야 돼요. 형용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동사는 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간에다 두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니라고 하는 애가 문장 맨 처음에 준비되어 있죠.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주어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지금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넝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조동사. 우리 다시 한번 기본 구조를 보게 되면은 중국어 정말 단순한 거지만 주어, 술어, 목적어로 중국어가 이루어져 있는데 수라 앞에 꾸며주는 성분 4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시간과 부사와 조동사와 개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 넝이라고 하는 애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서 조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러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남아있는 거 아까 합쳐놨던 거 목적어로 넣으면서 바로 끝내주시면 되는 거죠. 센스 있으신 분들은 뒤에다가 물음표까지 딱 박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는 할 수 있습니까? 소개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냥 소개 아니고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장. 뭘 소개할까요? 当时的情况이라고 하면은 당시의 상황을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은 你能介绍一下当时的情况吗? 라고 하는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문제가 10개 정도의 문제가 나올 때 한 2문제 정도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지만은 한 4, 5문제 정도는 그래도 기본기만 잘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라도 꼭 맞춰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또 다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단어를 쭉 한번 훑어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뭘 합쳐줘야 되고 뭐가 자리가 정해져 있는지 보이시나요? 뭐가 합쳐져야 되는지 아직 모르신다고 한다면은 일단 단어량이 부족한 상태일 때 단어는 많이 외워주시면 좋아요. 일단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2개가 있어요. 따인이라고 해서 인쇄하다라고 하는 애가 있고 다음에 취라고 하는 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 주체, 우리 주어를 한번 봐보면요. 니라고 하는 애가 하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딱 보면은 연동문이에요. 행위 주체자가 한 명이 있고 동사가 2개 이상 연달아서 나올 때는 연동문이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동사 1과 동사 2, 두 번째 나오는 동사를 잘 잡아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봅니다 라고 할 때는 취, 도서관, 칸, 슈라고 배열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그 동사를 배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상식선으로 먼저 일어나야 되는 상황, 사건 순으로 배열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가다랑 그리고 인쇄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서 인쇄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다음에 인쇄해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동사 1과 동사 2 중에서 이건 공식이니까 조금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사나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동사 앞으로 깔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짜이라고 하는 애가 같이 붙어 있죠. 얘가 다시라는 뜻 가지고 있는데 얘가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첫 번째 동사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공식에 근거해 봤을 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은 문장 우리가 대입하기 전에 먼저 자리가 정해진 애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마판니라고 하는 애가 처음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죠. 일단 넣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동사로 뭘 잡아준다? 취라고 하는 애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취가 빠지면서 우리 먼저 또 헤어진 이상가족 상봉시켜줘야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fun이라고 하는 애는 무슨 양사냐면은 자료를 한 부, 두 부 세는 양사예요. 자료라는 뜻이 여기 뒤에 자이랴오라고 하는 애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헤어져 있는 애들 붙여줘야겠죠. 양사 뒤에 어울리는 명사 집어넣어 같이 합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따인이라고 하는 애 뒤에 목적어는 이미 잡혀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취 뒤에 들어가야 되는 목적어 잘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 가다라는 뜻이니까
강의는 어딜 가야겠어요? 장소, 일정 장소를 가야겠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반공시라고 해서 사무실이라고 하는 애가 그 뒤로 목적으로 붙게 되면서 동사, 연동문이니까 동사 하나 더 넣어야겠죠. 뭐예요? 준비해 놓은 거 우리 따인을 넣기만 하면은 마지막에 목적어 자동적으로 이펀 자료, 한부의 자료가 같이 들어가지면서 문장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끝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마판니 라고 하면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부탁 좀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짜이취 다시 가서, 어디에 다시 가서? 반공실, 사무실에 다시 가서 따인이라고 하면은 인쇄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뭘 인쇄해 줄까요? 이펀 자료 라고 해서 한부의 자료를 인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은 뭐 실례하겠습니다, 다시 사무실에 가서 자료 한부를 인쇄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한 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정말로 간절하신데 뭔가 시간이 안 돼서 공부를 못 하셨던, 우리 공부가 아직 양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이런 강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HSK는 단어빨이기 때문에 일단 단어라도 지금 빨리 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 쓰기 배열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느냐, 반드시 품사를 함께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경우에 대충 생김새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중국어는 그게 유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실 때 하나하나 품사까지 외우시진 않더라도 참고는 하면서 단어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의 조합, 우리 단어의 조합과 그리고 자리가 정해져 있는 애들을 미리미리 빨리 파악을 하신 다음에 경우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장 가셔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아니면 모르는 어법이 나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합쳐줄 거 합쳐주고, 그리고 자리 정해져 있는 애들 넣어주시면서, 그럼 나머지 빈 공간에도 넣으면서 뭔가 찍기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맞을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정말 단어 많이 공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많이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再见。